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동영의 대병원 H로고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연초가 되었는데 연말부터 해서 술 굉장히 많이들 드실 것 같은데요. 이 사실 술 좋아하시는 분들, 알코올 때문에 지방간 걱정하시는 분들 많다고 하는데, 오늘 저희가 여기 이문영 교수님 모신 이유는 알코올, 술 많이 드시는 분 이외에도 술이 없는데도 지방간이 걸릴 수 있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저희 소화기내과 이문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화기내과 이문영입니다. 이 보통 일반적으로 지방간 하면 아무래도 알코올, 좀 술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걸린다라고 알고 있는데, 요즘 보니까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술 안 드시는 분들도 조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좀 유병률이나 이런 게 많은 편인가요? 네, 국내의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의 발생률은 연간 약 1000명당 45명, 그리고 유병률은 약 30%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비비만한 인구, 그러니까 뚱뚱하지 않은 환자에서의 유병률도 약 19% 정도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구화된 식습관과 생활습관, 운동 부족, 비만이나 당뇨병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네. 그거를 고려한다면 이제 유병률은 향후에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만성간 질환의 주요한 원인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많네요. 30-30%나 될 정도면. 네, 많은데요. 네.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진단받은 환자들 중에서 약 2에서 3%의 환자들만 치료를 받고 있는데, 지방간 자체가 사실은 증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특별히 치료를 해야 되는 필요성을 못 느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러면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그러면 따로 이렇게 비만하신 분이 아무래도 지방이 많을 테니까 걸린다던가 이렇게 다른 원인들이 좀 있을까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방간은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나뉘는데요. 네. 이제 알코올성 지방간은 술에 의한 지방간이고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이제 알코올 섭취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지방간을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알코올의 섭취량은 남성은 30g, 하루 30g, 여성은 하루 20g, 일주일 기준으로 따지면 소주 남성은 3병, 여성은 2병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기준 이하로 마시면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하지만 이 양이 아주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네. 유의한 알코올 섭취가 없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최근에는 조금 더 다양한 기준으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술을 완전히 안 먹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다 이렇게 보기까지는 좀 어렵고, 혹시 그러면 좀 다른 좀 큰 원인이나 이런 게 또 별개로 있을까요? 보통 이제 위험 인자는 비만이나 당뇨병, 이상 지질 혈증 등의 그런 대사성 증후군들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네. 그 이외에도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 다낭성 난소 등등의 다른 동반 질환이 발생률을 높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철동이 감소되어 있는 경우는 근감소증이 있는 경우에도 위험도가 약 4배 정도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도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다른 술 빼고도 요인들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간이 따로 이제 증상이나 이런 게 없다고 하시잖아요. 네네. 사실 증상도 없고 이러면은 크게 위험해 보이지도 않고, 왜 이게 좀 위험할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술은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알코올성 지방간은 위험하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도 일반 환자에 비해서 이제 간 경화의 위험도가 5배 이상 높고요. 간암 발생 위험도도 3.5배 이상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간에서 약 20에서 25%가 지방 간염이 발생하고요. 그 중에서 15에서 20%가량이 10년 내에 간 경변으로 발전을 하고, 또 그 중에서도 1에서 2%에서는 간암이 발생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방간이라고 해서 내가
뭐 언젠가는 살을 빼야지 이렇게 흘려듣고 계시다가는 어느 순간에 이제 지방 간염, 간경화, 간암까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간을 질병으로 인식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증상도 없고 이제 나는 술도 안 마시니까 건강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통 사람들에게는 조금 내가 지방간이 있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그러면은 내가 좀 지방간이 있을 것 같다 의심해가지고 병원까지 올 수 있을까요? 네, 보통은 이제 병원을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은 건강검진에서 내가 간 수치가 좀 높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이제 복부 초음파를 봤는데 거기서 지방간이 있다고 하더라 이렇게 듣고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네. 사실 지방간이 있다고 해서 혈액검사가 다 이상 소견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증상이 없더라도 주기적으로 복부 초음파를 하시는 게 지방간의 진단에 좀 도움이 됩니다. 저도 사실 좀 건강검진에서 네. 간 수치가 높다고 나와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 한번 복부 초음파 받아봐야 되겠네요. 네,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이런 초음파 네. 뭐 몇 살부터 받아야 된다 아니면 몇 살 이전까지는 괜찮다 이런 게 있을까요? 네. 그 복부 초음파의 경우에는 이제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과는 다르게 딱 정해진 나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어떤 위험도를 갖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좀 내가 비만하다. 아니면 요새 좀 살이 찐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당뇨나 고혈압 등등의 대사증후군에 가족력이 있다. 그러면 한 번씩 건강검진으로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은 치료법이라는 게 따로 있을까요? 이게 사실 딱 들었을 때는 간도 결국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라는 느낌이라 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제 지방간은 FDA에서 공인된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는 약제나 항산화제인 비타민 E를 이제 써보기도 하는데요. 네. 사실 장기 치료 시에 좀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신약 개발을 많이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임상에서 쓸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지방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네. 일상생활에서 좀 최대한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생활습관 교정과 동반 질환의 관리가 사실은 지방간 치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요즘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챙겨 드시는 실리마린 아니면 뭐 밀크시슬 네. 이런 거를 좀 드셔야 된다던가 네네.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말씀하신 뭐 실리마린, 밀크시슬 등등의 약제는 이제 간질환 용제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요. 네. 처방 없이 약국이나 시중에서도 이제 쉽게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간 건강을 위해서 복용을 하고 계신데요. 네. 사실 이제 담즙의 흐름을 좀 좋게 만들어주고요. 실리마린은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간의 해독 작용에 일정 부분이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혈액 검사에서 간세포 손상에 의심이 된다 그러면 처방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런 약제들이 간에 쌓여 있는 지방을 빼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지방간의 치료에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네. 이 치료법도 없고 네. 약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저희 구독자분들께 좀 알려주시면 네,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만하거나 과체중이신 분들은 결국은 체중을 좀 감량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우리가 이제 5% 본인이 갖고 있는 체중의 5% 정도 감량을 하면 네. 간에 있는 이제 지방이 좀 양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 이상 빼면 이제 진행되었던 섬유화가 개선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을 감량하실 때는 이제 식습관 교정이랑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요. 식습관을 교정하실 때 이제 뭐 우리가 키토제닉 다이어트다, 에킨스 다이어트다, 다이어트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네. 사실은 조금 논쟁의 여지가 있어서 칼로리 제한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끼를 모두 챙겨 먹되 한 끼 분량을 조금씩 줄이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요. 네. 이제 밥빵, 면이나 과일 등의 그런 탄수화물 종류는 혈당을 갑자기 올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이제 유산소 운동으로
일주일에 3번. 한 번 할 때마다 30분 이상. 여기에 이제 근력 운동을 더해주시면 가장 효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이제 당뇨나 고지혈증, 혈성 심장병 등의 질환을 갖고 계신 환자분들은 이 질병에 대해서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방간의 원인이 되는 약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 약물들을 복용하고 계시는 환자분들은 이제 교체나 중단에 대해서 이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이렇게 말씀 주신 거 사실 하나같이 다 지키기 쉽지 않은 것들밖에 네, 맞아요. 없는데 네. 그나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운동 일주일에 3번까지는 힘들 것 같고 네. 먹는 걸 좀 교체하는 네, 게 네. 제일 쉬울 것 같은데요, 교수님. 조금만 더 꿀팁을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의 어려움은 사실은 누구나 공감을 하고 저도 굉장히 제일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이제 식습관을 개선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제 환자들이 오시면 저는 보통은 아침 식사는 이제 가능하면 한식으로 밥도 많이 드시고 배 든든하게 한식 위주로 많이 드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점심은 고기를 구워 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이제 충분히 드시고 하지만 그 대신 저녁은 가능하면 가볍게 그래서 야채 많이 드시고 수분 섭취 많이 하시고 그래서 가능하면 가볍게 공복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셔라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거에 따르면은 뭐 밥도 먹어도 되고 고기도 먹어도 되고 네, 그럼요. 저녁도 먹어도 되고 네. 그 정도까지는 어떻게 네네네네.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다이어트 한다고 이제 닭가슴살 샐러드만 드실 필요는 없고요. 네. 네, 밥도 드시고 이제 소고기도 좀 구워 드시고요. 대신 이제 저녁에는 조금 가볍게 네. 먹고 기왕이면은 이제 전체적인 양도 조금씩 줄이는 쪽으로 네. 이렇게만 좀 하면 된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만큼은 한번 지켜보도록 최대한 노력 네네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방간은 보통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제 보통 니글렉트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는 거. 뭐 누구나 다 있는 질병이다. 뭐 네네. 굉장히 흔해서 이 병은 뭐 아무것도 아닌 질병이다. 이렇게 넘기는 게 가장 큰 문제인 병이라서 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거기서 지방간이 좀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꼭 소화기내과를 방문하셔서 네. 진료와 정확한 진단과 그리고 치료를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